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세잎클로버입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고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해요. 제가 하는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신, 출산, 후유증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임신하고 가장 먼저 힘든 점이 입덧이었어요. 임신하고 처음에는 음식도 안 가리고 평소랑 똑같이 잘 먹다 보니까 입덧은 없는구나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4개월쯤 돼서 먹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게 회였는데 회도 먹기 싫어지고 음식이 거의 안 땡기더라고요. 원래 먹는 거를 좋아해서 끼니 시간 꼭꼭 챙겨 먹고 식사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밥밥밥 할 정도로 음식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던 저도 4개월 되니까 냄새는 민감하지 않은데 먹는 걸 보고 그러면 싫어지더라고요. 먹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생각해도 오버바이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산부인과 가서 입덧 약을 처방받아서 버텼고요. 하지만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입덧이 끝났어요. 임신 후유증 두 번째, 손목이 약해져요. 출산할 때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근육이 이완된다고 하는데요. 출산하기 전부터 손목 힘이 약해져서 툭하면 물건을 놓치고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일을 할 때 무게 있는 것을 좀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안 되다 보니까 배에 받치거나 팔에 얹어놓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손목도 잘 꺾이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혼자 아야 할 정도로 혼자 소리 많이 했었어요. 세 번째,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임신 후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낮 시간이랑 밤 시간 허리 보호대도 쓰고 잠잘 때는 바디필로도 썼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때도 왼쪽, 오른쪽, 뒤척이다 보니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할 때마다 허리 스트레칭도 해주고 집에 와서는 허리 찜질팩도 해주고 했는데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출산 후 저는 조리원에 가서까지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다가 그 이후에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머리만 대면 어디서든 잠을 자는 편이었는데요. 잠을 자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처음 느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빨리 출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임신 후유증 네 번째, 팔, 다리가 저려요. 특히 잠잘 때 심해지는데요. 가위가 눌린 듯이 팔이랑 다리 찌릿찌릿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꼭 누구랑 함께 자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다가 저림이 오면은 잠깐 남편 깨워가지고 다리 팔 저림 좀 풀어줘 해서 좀 풀어주고 나오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연수 갔을 때는 엄마가 와주셔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저림 풀어달라고 했고요. 다행히 저는 임신 기간에는 혼자 잔 적은 없었어요. 혼자 잘 때 저림 현상이 왔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옆에 있는 사람 깨우면 미안하니까 혼자 저림을 풀려고 막 노력도 해보고 뭐 낑낑 대기도 하는데 그러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데 그 시간도 너무 길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출산 후유증 첫 번째, 예전과 달라진 몸이에요. 출산을 위해 릴렉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릴렉싱 호르몬이 관절이나 골반, 인대를 유연하게 하고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흉통이랑 골반이 넓어지는데요. 출산 후에 바지가 잘 안 맞고 꽉 꼈어요. 옷에도 출산 전보다 넓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연예인들은 출산 후에도 관리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저는 육아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다 돌아온 것 같진 않는데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예전과 달라진 몸 때문에 딩크족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점은 비추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 태어난 모습 그리고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내 몸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출산은 강추합니다. 두 번째, 건초염. 손목이 약해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임신해서부터 출산 후에까지도 손목 통증이 계속됐는데요. 볼펜도 사실 잡을 수 없었고 드럼도 쳤었는데 드럼 스틱을 놓칠 만큼 손목이 약해졌어요. 남편이 출산 휴가 끝나고 이제 아기를 저 혼자 봐야 되는데 혹시나 이 작은 아기를 제가 놓칠까봐 손목 보호대 진짜 열심히 꼈고요. 모유수유도 저 5개월 정도 했는데 모유수유할 때 동안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병원에 가봤자 뭐 손목 보호대 아니 물리치료, 타이레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답이라는 말처럼 아기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손목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출산 후유증 세 번째, 흔적이 남아요. 자연 분만하신 분들은 회음부 절개나 회음부 열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저처럼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제왕절개 흉터가 남죠. 저는 몸에 흔적이 남는 게 싫어서 자연분만을 고집했었는데 아기가 제 맘처럼 낳지는 않더라고요. 응급제왕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우나에 가면 제왕절개 흉터 자국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사실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제왕절개 흉터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출산한 사람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쁘게 흉터가 지거나 작게 흉터가 생긴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만지면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보이는 것도 좀 싫어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팬티도 밑단이 긴 좀 넓은 팬티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겪은 후유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신과 출산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저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후유증이 있다고 해도 저는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운만을 바라지 않고 매일의 행복을 찾는 세잎클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